지금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앵커가 생방송 중에 사고를 친 건데요. 그 이유가 한국 여행담을 말해서라고 합니다. 생방송 사고라면 각종 미디어와 SNS 일파만파 영상이 터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한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일본 방송사의 뉴스 앵커 희나입니다. 20년 동안 뉴스 앵커로 일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전달했죠. 최근 한국에 관한 이야기가 일본 내에서 자주 오가고 있습니다. 특히 SNS에서는 한국은 일본인을 싫어한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터지고 있었어요. 희나, 요즘 뉴스 봤어? 한국에서 일본인 관광객을 거부한 식당이 또 있대. 리코가 사무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리코는 제 후배 기자로 다큐멘터리 제작을 맡고 있는 PD죠. 항상 열정적이지만 가끔은 인터넷 여론에 너무 쉽게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뉴스는 항상 있어야지만 진실은 어떨까? 직접 가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무심코 던진 제 말에 리코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한국에 가보자는 말씀이신가요? 사실 몇 주 전부터 저는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뉴스를 진행하면서도 한국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과연 실제로는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보도하는 내용과 인터넷에서 퍼지는 소문이 현실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그래, 우리 휴가 냈잖아. 2주 동안 어디로 갈지 못 정했는데 한국은 어때? 서울에 가보자고. 리코의 얼굴에 걱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백히 불편해하는 표정이었죠. 한국이요?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요. 패키지 여행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끼리 자유여행으로 간다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저는 컴퓨터를 켜고 서울의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깔끔한 거리, 현대적인 건물들, 활기찬 시장의 모습들이었죠. 리코, 넌 기자잖아. 진실은 항상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이야. 하지만 희나 선배, 한국에서 일본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저번에 안즈가 서울 여행 갔다가 식당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한국인이 일본인을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건 편견 아닐까? 그건 마치 모든 일본인이 같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리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걱정되네요. 선배가 가자면 따라가긴 하겠지만요. 그날 저녁 저는 한국 여행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방법, 서울의 숙소 방문할 만한 곳들까지 모든 정보를 꼼꼼히 정리하며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리코의 걱정이 계속 맴돌았어요. 정말 한국에서 일본인을 싫어할까? 불편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까? 아니야. 우리는 기자야 진실을 직접 확인해야 해.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여권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2주 후면 한국 땅을 밟게 될 텐데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건 어떤 경험일까요? 설렘 반 걱정 반으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을 바꾸는 여행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죠. 와, 생각보다 깨끗하네요.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리코 입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넓은 공항 로비는 햇빛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밝고 환했고 반들반들 빛났고 천장은 높아 개방감이 느껴졌어요. 역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항이라 그런지 시설이 정말 좋네요. 저는 공항 안내 표지판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일본어, 영어, 한국어가 함께 표기된 안내판은 우리 같은 외국인들도 쉽게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주었죠. 리코는 여전히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희나 선배, 여기 자동 출입국 시스템이 있네요. 한번 써볼까요? 리코가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가리켰습니다. 저희는 처음 보는 기계 앞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화면에 나타난 안내에 따라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을 등록했죠.
놀랍게도 몇 초 만에 출입국 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첨단 시스템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생각보다 빠르네.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외국인들도 편리하겠는데. 출입국 심사를 마친 후 저희는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안내판을 열심히 살펴보았지만 처음 방문한 공항이라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았어요. 지도를 들여다보며 서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고개를 들어보니 파란 유니폼을 입은 공항 직원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영어로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길을 물었고 그는 천천히 또박또박 길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따라오세요라고 말하고는 직접 저희를 수화물 찾는 곳까지 안내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고 그녀는 즐거운 여행 되세요라며 밝게 웃었습니다. 이런 친절함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선배 공항이라 그렇겠죠.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 특별히 친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리코는 여전히 조금 회의적인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첫 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를 탔습니다. 깨끗한 객실과 정확한 시간, 안내 방송이 인상적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도시의 모습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고층 건물들과 아파트 단지, 그리고 한강이 보였죠. 서울이 이렇게 현대적인 도시일 줄은 몰랐어요. 사진으로만 봤을 때와는 느낌이 다르네요. 리코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서울은 도쿄나 오사카처럼 현대적이면서도 어딘가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정돈되고 아기자기한 느낌이었죠. 서울역에 도착해서 호텔로 향하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우리가 일본에서 왔다는 걸 알고는 일본어를 몇 마디 건넸습니다. 발음은 서툴렀지만 그런 노력이 고마웠습니다.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일본에서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택시 기사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옛날에 일본 친구가 있어서 조금 배웠어요. 많이 서툴러서 죄송합니다. 그의 친절한 태도에 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기분 좋은 만남이었죠.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갔을 때 리코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배, 지금까지는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첫날이잖아요. 앞으로 어떨지 모르죠.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직 시작일 뿐이야. 우리는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경험해야 해. 내일부터 진짜 서울을 경험해보자고. 방 안에서 짐을 풀면서 서울에서의 첫 인상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 직원의 친절함, 깨끗한 시설, 택시 기사의 작은 배려가 모두 따뜻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리코 말처럼 아직 첫날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경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어디부터 가볼까요? 명동 아니면 경복궁? 아침 일찍 일어나 호텔 레스토랑에서 조식을 먹으며 리코가 물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미리 정리해둔 일정표를 보여주었죠. 일단 경복궁부터 시작해서 북촌 한옥마을, 그리고 인사동을 둘러보는 건 어떨까? 저녁에는 명동에서 쇼핑도 할 수 있고. 리코는 고개를 끄덕이며 찬성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호텔을 나서기 전 잠시 커피숍에 들러 지도를 보며 세부 계획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호텔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로 들어갔어요. 따뜻한 원목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이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카운터에서 주문을 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가 나오길 기다리는 동안 저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희나 선배, 북촌 한옥마을에서는 한복도 입어볼 수 있대요. 한번 입어볼까요? 리코가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고, 난 좀 쑥스러울 것 같은데. 내가 입고 싶다면 한번 입어봐.
직원이 커피를 가져다 주었고 우리는 약 30분 동안 앉아서 서울 여행 계획을 세밀하게 짰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지도를 보고 궁금한 점은 인터넷으로 검색하기도 했죠. 모든 계획이 끝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경복궁으로 향하는 지하철을 타기 위해 역으로 걸어가던 중 문득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빠뜨린 것 같은 기분이었죠. 주머니를 뒤적거려 보니 핸드폰은 있었지만 지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이런 지갑이 없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가방을 뒤져보았지만 지갑은 없었습니다. 리코도 함께 찾아보았지만 역시 보이지 않았죠. 어디서 마지막으로 보셨어요? 리코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기억해냈습니다. 아까 카페에서 카드를 꺼내고 아마 테이블 위에 놓아두고 온 것 같아. 리코가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죠. 가서 확인해봐야겠네요. 하지만 벌써 30분이나 지났는데 한국에서 지갑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저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지갑에는 신용카드와 현금 그리고 중요한 신분증이 들어있었으니까요. 다시 카페로 돌아가는 동안 마음은 이미 지갑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부터 이런 일이 생겨 여행을 망치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되었죠. 카페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우리가 앉았던 자리는 이미 다른 손님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카운터로 다가갔죠. 저기 혹시 조금 전에 저희가 앉았던 자리에서 지갑을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직원은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반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찾으러 오실 줄 알았어요. 잠시만요. 직원은 카운터 아래쪽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지갑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였죠. 신용카드, 현금, 신분증 모두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직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님이 나가시고 테이블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당연히 주인이 찾으러 오실 거라고 생각했죠. 리코는 놀란 표정으로 지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선배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이런 일이 일본에서 일어났다면.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우리 둘 다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분비는 카페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지갑을 온전히 되찾을 가능성은 낮았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직원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조심하세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카페를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리코가 물었습니다. 선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이 좋았던 건가요?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정직한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하나의 경험으로 판단하긴 어렵지. 그렇지만 첫 인상은 꽤 좋네. 계속 관찰해보자고. 경복궁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지갑을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경험을 곰곰이 생각해보았습니다. 아직 한국 여행의 시작에 불과했지만 이미 제가 가지고 있던 몇 가지 편견이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경복궁과 북촌 한옥마을을 둘러본 후 저희는 한강 근처로 향했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잠시 쉬며 강변의 전망을 즐기고 싶었거든요. 지하철보다는 택시가 편할 것 같아 길가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가주세요. 택시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터기를 켰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가는 동안 저는 핸드폰으로 지금까지 찍은 사진들을 리코에게 보여주고 있었죠. 이 사진 괜찮네요. 북촌 한옥마을의 분위기가 정말 잘 담겼어요. 리코가 제 핸드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기사님의 말씀에 서둘러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한강
한강공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강변을 따라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조깅을 하고 있었어요. 한강의 넓은 물줄기와 그 위로 지나가는 다리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오사카의 강과는 다른 느낌이에요. 리코가 감탄했습니다. 저희는 벤치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마시며 한강의 풍경을 즐겼죠. 그때 문득 핸드폰이 생각났습니다. 아, 내 핸드폰. 어디 있지? 주머니를 뒤지고 가방 안을 살펴봤지만 핸드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등에서 식은 땀이 흘렀어요. 리코, 혹시 내 핸드폰 본 적 있어? 리코는 자신의 가방을 뒤적거리며 저를 도와 찾았지만 핸드폰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택시에서 사진 보여드리다가 택시에 두고 내린 것 같아요. 리코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핸드폰은 포기해야겠네요. 오전에는 지갑이었는데 오후에는 핸드폰이라 저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핸드폰에는 중요한 연락처들과 이번 여행의 모든 사진들이 들어있었으니까요. 더군다나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에 필요한 정보들도 모두 그 안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을까? 택시 번호라도 기억했으면 좋았을 텐데. 리코가 생각에 잠겨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경찰서에 가봐야겠어.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리코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제 의견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검색해보니 가까운 경찰서가 있었고 저희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들어서자 깔끔한 내부와 정돈된 분위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저희를 맞이한 경찰관은 친절한 미소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희가 택시에서 핸드폰을 두고 내렸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로 상황을 설명하자 경찰관은 영어로 천천히 대답해 주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택시를 타셨나요? 목적지는 어디였고 어떤 핸드폰인가요? 저희가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자 경찰관은 컴퓨터에 기록을 남기고 택시 회사에 연락을 취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기다리는 동안 앉아있으라며 의자를 가리켰고 차까지 내어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분 정도가 지났을까요? 경찰관이 전화를 받고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택시 기사님이 핸드폰을 발견하셨고 지금 이쪽으로 오고 계세요. 약 30분 후에 도착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리코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정말인가요? 기사님이 직접 가져다 주신다고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분실물을 찾아주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특히 택시 기사님들은 책임감이 강하셔서 경찰서로 가져다 주시거나 직접 찾아주시곤 합니다. 약속한 시간이 지나자 정말로 택시 기사님이 경찰서로 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제 핸드폰이 들려 있었죠. 그는 저를 알아보고 바로 다가와 핸드폰을 건네주었습니다. 손님, 뒷좌석에서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찾아드릴 수 있네요. 저는 감격스러운 마음에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기사님은 웃으며 손 사래를 지셨죠. 당연한 일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기사님이 떠나고 경찰서를 나오는 길에 리코가 물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2번이나 귀중품을 잃어버렸는데 2번 다 고스란히 돌려받다니. 선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놀랍다. 일본에서라면 아마 포기했을 거야. 하지만 여기서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 경찰서를 나와 다시 한강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이 경험이 제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꼼꼼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하나씩 깨져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사람들의 인식과 현실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는 걸까요?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우리는 서울의 맛집을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유명 고깃집으로 향했죠. 핸드폰을 되찾은 후 기분이 한결 나아진 상태였습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롤러코스터 같았네요. 아침에는 지갑을 잃었다가 되찾고, 오후에는 핸드폰을 잃었다가 되찾고, 리코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러게 이런 경험은 처음이야. 귀중품을 2번이나 잃어버렸는데 모두 고스란히 돌려받다니. 고깃집에 도착하자 활기찬 분위기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맛있는 고기 굽는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입구에서 직원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직원의 영어 실력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창가 쪽 자리로 안내받았습니다. 메뉴판 주세요. 자리에 앉자마자 리코가 요청했습니다. 직원이 가져다준 메뉴판은 다행히 영어와 일본어 번역이 함께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메뉴를 살펴보며 어떤 고기를 주문할지 고민했죠. 삼겹살과 갈비를 시켜볼까요? 한국 소고기가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리코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메뉴를 고르고 주문하는 과정에서 직원은 무척 친절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음식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추천 메뉴와 먹는 방법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었죠. 고기는 구워드릴까요? 아니면 직접 구워 드실 건가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한국식 바비큐 경험을 제대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구워볼게요. 잠시 후 테이블 중앙에 숯불 그릴에 불이 피워졌고 주문한 고기와 각종 반찬이 테이블에 차려졌습니다. 한국의 다양한 반찬 문화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작은 그릇에 담긴 여러 가지 반찬들은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웠습니다. 우와, 이렇게 많은 반찬이 모두 기본으로 나오는 건가요? 리코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고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두 서비스입니다. 더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고기가 테이블에 놓이자 우리는 열심히 고기를 구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라 고기를 어떻게 굽는 것이 좋을지 망설여졌죠. 저는 긴 집게로 고기를 집어 그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 그런데 고기를 올려놓고 몇 분 지나자 연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리코와 저는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그때 우리 테이블을 지나가던 종업원이 상황을 발견하고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아, 고기는 자주 뒤집어야 맛있어요. 이렇게요. 종업원은 친절하게 집게를 들어 고기를 뒤집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을 때 가위로 작게 잘라주었죠. 이제 이렇게 상추에 싸서 드세요. 여기 쌈장을 조금 바르고 마늘도 넣으면 더 맛있어요. 그는 직접 시범을 보여주며 상추에 고기를 싸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지시대로 따라했고 입에 넣자마자 풍부한 맛이 입안에 터졌습니다. 와, 정말 맛있네요. 리코가 감탄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즐기는 동안에도 종업원은 몇 번씩 와서 고기가 타지 않게 도와주었습니다. 그의 세심한 케어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우리 테이블만 이렇게 신경 써주는 건가요? 리코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둘러보니 다른 테이블에도 종업원들이 같은 방식으로 손님들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고깃집의 일반적 서비스였던 거죠.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 써줄 줄은 몰랐네요. 일본 식당에서는 보통 자신의 음식은 손님이 알아서 챙기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리코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죠. 식사를 계속하는 동안 우리는 다양한 한국식 먹는 방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종업원은 우리가 새로운 방식을 시도할 때마다 친절하게 조언해 주었고 추가 반찬도 몇 번이나 더 가져다 주었습니다. 선배,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이 일본인을 싫어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리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미안함과 놀라움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맞아,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와는 다르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일반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만난 한국 사람들은 모두 친절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고 할 때 또 하나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카드를 내밀자 직원은 웃으며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일본에서 오셨군요. 저희 어머니가 일본 드라마를 좋아하세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식당을 나오며 리코가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경험한 것들이 정말 많네요.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이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직 여행의 시작이지만 이미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아. 내일은 또 어떤 경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오늘 하루 동안의 경험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일, 핸드폰을 택시에 두고 내렸다가 돌려받은 일, 그리고 고깃집에서 경험한 따뜻한 서비스까지. 모든 것이 제가 일본에서 들었던 이야기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다른 나라와 문화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되는지, 그리고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발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감을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의 주요 방송사 중 하나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출발 전 저는 미리 연락을 취해둔 한국 방송사 국장 정혜인 씨와의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정혜인 씨는 한일관계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 PD로 제 오랜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죠. 오늘 인터뷰가 정말 기대되네요. 실제 한국 방송인의 시각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리코가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금까지는 일상에서 만난 한국인들의 모습을 봤지만 오늘은 미디어 관계자와 대화할 기회니까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야. 방송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정혜인 씨에게 물어볼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일본에 대한 한국 미디어의 시각, 한일 관계에 대한 일반 한국인들의 인식 등이 궁금했죠. 방송국에 도착하자 현대적인 건물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로비에서 신원 확인을 마친 후 안내원의 도움을 받아 정혜인 씨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걷는 동안 분주하게 움직이는 방송국 직원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희나 씨 반갑습니다. 직접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정혜인 씨는 사무실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5세 정도로 보이는 그는 단정한 차림새와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정 국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쪽은 제 동료 리코입니다. 인사를 나눈 후 우리는 정혜인 씨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벽면에는 다양한 상과 인증서가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여러 방송 대본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정혜인 씨의 제안에 우리는 감사하게 수락했습니다. 잠시 후 비서가 커피를 가져왔고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번 여행은 일본에서 흔히 들리는 한국은 일본인을 싫어한다는 이야기가 실제로 어떤지 직접 경험해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 말에 정혜인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런 인식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일반 한국인들의 생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불편한 경험을 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개인을 국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혜인 씨의 말에 리코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한국 미디어가 일본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그 질문에 정혜인 씨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미디어는 특정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미디어도 예외는 아니죠. 다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보도와 실제 사람들의 생각은 종종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미디어가 만든 선입견은 실제 사람들의 경험과 다를 수 있어요. 저는 더 깊이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이 반일 감정이 심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혜인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선입견은 미디어가 만든 것이지 실제 사람들은 다르죠. 물론 역사적,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일본인 개인에 대해 적대감을 갖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일본 문화와 역사에 대한 존경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의 말이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정혜인 씨는 한일 관계의 복잡 측면들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치적 갈등과 일반 시민들의 감정은 별개라는 점도 강조했죠. 그렇다면 한국 PD로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제 질문에 정혜인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미디어의 책임은 매우 큽니다. 우리는 더 균형 잡힌 보도를 해야 하고 서로의 문화와 관점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한일 공동 제작 프로젝트를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를 마친 후 정혜인 씨는 우리를 방송국 투어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스튜디오와 편집실, 뉴스룸을 둘러보면서 한국 방송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었죠. 놀랍게도 방송국 직원들 모두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 주었고 몇몇은 일본 방송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일본 드라마가 정말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특히 역사물은 정말 화려하고 스케일이 커서 인상적입니다. 한 PD가 말했습니다. 리코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한국 드라마도 일본에서 인기가 많아요. 특히 로맨스 드라마는 일본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방송국을 나오면서 리코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 국장님의 말씀이 설득력 있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말에 많은 부분 동의해. 미디어와 실제 사람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한국인들의 태도가 그걸 증명하는 것 같아. 정혜인 씨와의 만남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예상보다 훨씬 개방적이고 솔직했으며 한일 관계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미디어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그의 생각이 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방송국에서 나와 늦은 점심을 먹으며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점점 변화하고 있는 제 생각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들은 제가 일본에서 들었던 이야기와는 확연히 달랐고 그것이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선입견 속에서 살고 있는 걸까요? 방송국에서의 만남 이후 저희는 서울의 밤거리를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정혜인 씨가 추천해준 남산타워를 방문하기로 했죠. 낮 동안의 진지한 대화 후에 서울의 야경을 즐기며 마음을 가볍게 하고 싶었습니다. 남산타워에서 보는 야경이 정말 아름답다고 하더군요. 서울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리코게 말하며 저는 스마트폰으로 남산타워까지 가는 경로를 검색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를 번갈아 타야 하는 복잡한 경로였지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선배, 이렇게 밤늦게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괜찮을까요? 리코가 시계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미 저녁 8시가 넘은 시간이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서울은 생각보다 훨씬 안전했잖아. 한번 도전해보자고. 지하철을 타고 중간 정류장에 도착한 후 저희는 남산타워로 향하는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주변에는 불빛이 환하게 켜진 상점들과 레스토랑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오가고 있었죠. 일본과는 좀 다른 분위기예요. 이렇게 밤에도 거리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다니. 리코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밤에도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질서 있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버스가 도착했고 저희는 차에 올랐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버스 안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몇몇 승객들만이 조용히 앉아 있었죠. 저희는 중간쯤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운전석에서 기사님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에게 묻는 건지 몰랐는데 백밀러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약간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남산타워 가는 길이에요. 관광객이라.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기사님은 친절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아, 남산타워요? 이 버스는 중간까지만 갑니다. 내리시는 곳에서 케이블카를 타시거나 셔틀버스로 갈아타셔야 해요. 제가 내릴 곳을 알려드릴게요. 그의 친절한 설명에 저희는 감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버스가 움직이는 동안 창밖으로 서울의 밤거리가 펼쳐졌습니다. 형형색색의 네온 사인과 높은 빌딩들이 만드는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일본은 이신가요? 다시 기사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사카에서 왔어요. 아, 오사카 한번 가봤어요. 오사카성이 벚꽃 명소더라고요. 서울은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기사님의 질문에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좋습니다. 사람들이 친절하고 거리도 깨끗하고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 기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친절함은 단순히 직업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세요. 거기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걸어가시면 케이블카 타는 곳이 나옵니다. 목적지에 가까워지자 기사님이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버스가 서고 저희가 내리려 할 때 기사님이 무언가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밤에 산에 올라가면 춥거든요. 작은 비닐봉지에는 몇 개의 사탕과 초콜릿이 들어있었습니다. 너무나 뜻밖의 선물에 저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연신 감사 인사를 전하자 기사님은 수줍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버스에서 내려 케이블카로 향하는 길에 리코가 말했습니다. 선배,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버스 기사가 관광객에게 이렇게 친절하다니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 작은 사탕 봉지가 왠지 모르게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친절함. 그것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의 말이죠. 이 작은 행동이 한국인의 친절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남산타워로 향하는 케이블카 안에서 저는 이번 여행 동안 경험한 여러 친절한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지갑을 돌려준 카페 직원, 핸드폰을 찾아준 택시 기사님, 고깃집에서 도와준 종업원들, 그리고 조금 전 버스 기사님까지 모두 작은 친절을 베풀었지만 그 영향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남산타워에 도착해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빛들은 마치 별자리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들 아래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일상적인 친절함이 모여 이런 도시를 만들어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배,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국은 일본인을 싫어한다는 말을 너무 쉽게 믿었던 거죠. 리코 고백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얼마나 쉽게 선입견에 사로잡히는지. 이번 여행을 통해 깨닫게 됐어.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저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입견과 실제 경험에 차인 미디어의 책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소통에 대해서요. 그날 밤 저는 작은 사탕 봉지를 주머니에 넣은 채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탕이 아니라 낯선 이에게 베푸는 따뜻한 마음의 상징이었으니까요. 키나 앵커님, 한국 여행은 어떠셨나요? 시청자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생방송 뉴스 프로그램의 마지막 순서로 저에 대한 짧은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동료 앵커가 제게 한국 여행에 관해 물었고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는 서울에서의 모든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 정말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사실 출발 전에는 여러 걱정이 있었지만 실제 경험은 상당히 달랐습니다. 저는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방송사 스튜디오의 밝은 조명 아래 저는 제 경험을 솔직하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소문과 달랐던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동료 앵커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직접 가보지 않으면 진실은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한국은 일본인을 싫어한다는 말은 적어도 제 경험으로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친절함을 경험했죠. 스튜디오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런 솔직한 답변은 아마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모든 한국인이 다 같지는 않겠지만 제가 만난 사람들은 모두 정직하고 친절했습니다. 카페에서 지갑을 두고 온 적이 있는데 그대로 돌려받았고, 택시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때도 기사님이 직접 경찰서로 가져다 주셨습니다. 동료 앵커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군요. 이런 경험들이 희나 앵커님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들은 이야기나 뉴스 보도만 다른 국가나 문화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데 실제로 경험해보면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더 열린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터뷰는 그렇게 마무리되었지만 방송이 끝난 후 여러 동료들이 저에게 다가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제 솔직한 경험담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모양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리코가 들어왔습니다. 선배, 방송 봤어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하셨네요. 리코의 표정에는 존경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우리 기자의 의무니까. 그리고 너는 어때?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니? 리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 제 SNS 한국에서 경험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 반응이 뜨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긍정적인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흥미를 느꼈습니다. 어쩌면 우리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좋은 경험을 했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럼 부정적인 인식이 왜 이렇게 강한 걸까? 리코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부정적인 경험이 더 큰 소리로 더 널리 퍼지기 때문 아닐까요? 긍정적인 경험은 당연하게 여겨지고 부정적인 경험만 이슈가 되는 거죠.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미디어 종사자로서 저희는 종종 더 자극적이고 논쟁적인 이야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상의 작은 친절함, 보통 사람들의 선의는 종종 간과되곤 했습니다. 리코, 우리가 이번 여행에서 배운 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제 질문에 리코는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면 어떨까요? 양국 시민들의 실제 경험을 중심으로 말이죠.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요. 그의 제안은 매력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정혜인 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죠. 미디어의 책임감에 대해. 그리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요. 좋은 생각이야. 기획안을 만들어봐. 내가 도울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을 떠올렸습니다. 남산타워에서 본 서울의 야경. 그리고 버스 기사님이 건네준 작은 사탕봉지, 그 소소한 친절함이 제게 남긴 감동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여행 가방을 정리하는데 주머니 속에서 그 사탕봉지를 발견했습니다. 아직도 몇 개의 사탕이 남아있었죠. 저는 하나를 입에 넣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오사카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다시 한번 이번 여행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선입견은 얼마나 쉽게 생겨나고 또 얼마나 견고한 벽을 만들어내는지. 그 벽을 허무는 것은 결국 직접 경험하고 직접 만나고 직접 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언론인으로서 저는 그 사실을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한국 여행을 통해 저는 단순히 여행지의 아름다움만 발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소통, 선입견을 넘어서는 진실, 그리고 작은 친절이 가져오는 큰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직접 가보지 않으면 진실은 모릅니다. 방송에서 했던 말을 혼자 다시 중얼거리며 저는 앞으로의 제 역할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앵커로서, 기자로서, 그리고 한 개인으로서 저는 더 많은 진실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작은 친절함의 이야기들을 더 많이 전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작은 시작점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